현재 스킨헤드라고 하면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인종차별주의자들을 떠올리지만 아이러니하게도 1960년대 영국에서 생겨난 스킨헤드는 인종차별이나 민족주의와는 거리가 먼 집단이었습니다. 1950년대 생겨나 60년대 초절정을 맞이했던 영국의 하위 문화인 모드족은 영국의 경제 호황과 함께 두 가지 형태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경제 호황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아 삶이 풍요로워진 중산층으로 자리 잡은 모드족과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저소득 노동계층으로 남아있었던 모드족으로 말이죠. 후자의 모드족은 지속적으로 값비싼 고급 의류들을 구매할 여력이 안 되었기에 기존 모드족의 복식을 버리고 좀 더 실용적이고 저렴한 스타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들을 기존 모드족과 분리하여 하드모드족이라 불렀습니다. 하드모드족은 영국 런던의 공장과 항구에서 일하는 자메이카계 흑인 공동체인 루드보이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였는데 이 두 하위 문화는 스킨헤드라는 새로운 집단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들은 함께 클럽에서 레게나 소울 음악을 듣고 맥주를 마시는 등 잘 어울렸으며 서로의 문화와 패션,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했습니다. 인종차별이나 정치적인 색채는 전혀 없었죠. 스킨헤드란 명칭은 그들의 짧은 헤어스타일에서 나왔습니다. 대부분 저소득 노동자들이었던 이들은 머리를 자주 손질할 수 없었기에 이가 자주 생겼고 공장 기계에 머리카락이 끼는 걸 방지하기 위해 실용적인 짧은 삭발 스타일을 고수했죠. 스킨헤드라 하면 면도날로 정리한 머리를 떠올릴 테지만 초창기 스킨헤드는 머리를 완전히 밀지 않았습니다. 모드족이 잘 차려입은 슈트 스타일을 선호했다면 스킨헤드는 정반대의 스타일로 자신들의 모습을 꾸몄습니다. 스킨헤드는 평소 일을 할 때 입던 스타일을 자신들의 상징적인 집단적 드레스 코드로 진화시켰는데요. 벤 셔먼이나 프레드 페리, 제이텍스와 같은 당시 저렴하고 튼튼했던 브랜드의 버튼다운 셔츠나 카라티에 리나 랭글런, 리바이스의 데님 팬츠를 즐겨 입었고 날이 추워지면 그 위에 당시 영국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재킷이었던 동키 재킷이나 bomber 재킷을 입었죠. 남성스러움을 강조했기에 상의는 바지 안에 넣었으며 벨트 대신 브레이스로 바지를 고정시켰고 부츠나 양말을 강조하기 위해 바지 밑단을 짧게 접어 입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스킨헤드는 대부분 목이 긴 부츠를 착용했습니다. 당시 잉여 군용 부츠가 일반 작업화로 쓰이면서 노동계층이었던 스킨헤드들이 자연스럽게 목이 긴 부츠를 착용하게 된 건데요. 특히 블랙과 버건디 컬러의 부츠를 주로 신었고 흰색 끈을 매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빨간색이나 검색 끈으로 매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추후 닥터 마틴의 8올 1460이 스킨헤드에게 착용되기 시작했는데 당시의 8올 1460은 경찰관이나 우편 배달부, 노동자들을 위해 제작되어 3파운드라는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었기에 스킨헤드들에게 사랑받은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죠. 이후 닥터 마틴은 서브컬처와 유스 문화를 대표하는 아이템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청소년 위주의 다소 폭력적인 성향이 짙었던 스킨헤드는 락커스나 히피 등 다른 서브컬처 무리들과 잦은 패싸움을 벌이곤 했는데요. 당시 이들이 신었던 워커 부츠가 다른 무리들을 패는데 아주 요긴하게 쓰였다고 하네요. 스킨헤드가 자신들의 일터의 복장을 하나의 집단적 드레스 코드로 만든 것은 자신이 처한 경제적 상황에 수긍하면서도 노동자로서의 자부심을 표현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족처럼 상류층과 동일시하려 노력하지 않았고 히피들처럼 허황된 망상에 빠져 노동을 멸시하지 않았죠. 초창기 스킨헤드는 영국인으로서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했으며 그것을 자신들의 집단적 드레스 코드로 표현합니다. 그렇게 노동을 하지 않고 허황된 망상에 빠져 있던 히피족을 극도로 싫어했다고 하네요. 스킨헤드의 이러한 영국인 노동계층에 대한 자부심은 70년대 후반 들어 극단적인 성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70년대 후반 들어 유럽의 경제부흥 시기가 끝나고 공장들은 하나둘 인원을 축소하거나 폐쇄하게 되는데요. 공장 측에선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을 쓰는 게 손실을 줄이는 일이었고 그로 인해 영국 백인 노동자들의 실업률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60년대 호황기에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기에 인도, 파키스탄계 노동자들이 일을 하는 게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지만 침체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주 노동자들이 기존 노동자 계층의 일자리를 차지하는 주범으로 비추어졌죠. 노동계층이 줄을 잃었던 스킨헤드는 이 사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고 이들은 저렴한 이민 노동자들에 의해 자신들의 일자리가 침해받는다는 위기의식을 받게 됩니다. 그로 인해 이방인을 타겟으로 폭력을 휘두르며 외국인을 분노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빈번해졌고 극단적인 민족주의와 레이시즘 성향의 집단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전 지역에서 나타났고 그로 인해 스킨헤드는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죠. 자메이카계 흑인들과 영국 하층민 청소년들의 노동자라는 공감대로 유대를 이루었던 스킨헤드가 유럽의 경제 불황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유색인종을 멸시하는 그룹으로 발전하게 된 거죠.
물론 이러한 인종차별주의에 대항하고 기존 스킨헤드의 정신을 이어가려는 스킨헤드족인 샤프도 존재하지만 대중적으로 스킨헤드는 인종차별주의자라는 이미지가 현재까지도 강한 게 사실입니다. 1960년대 전후 영국에서 꽃피운 수많은 청소년 하이 문화 중 하나로 등장한 스킨헤드는 역사적으로 꽤나 흥미로운 문화지만 극단적인 성향이 강한 집단이기에 그만큼 단순히 따라하는 게 아닌 의미를 이해하고 자신만의 스타일로 접근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